안녕하세요. 아베크 성형외과의 박성우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 여유증에서 유선 조직이 또 왜 생기고 왜 커지고 또 무슨 원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유증을 분류할 때 이제 이런 등급도 있지만 진성 여유증인지 가성 여유증인지 이런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는 분류이고, 진성 여유증은 그 단어처럼 진짜 여유증이라는 얘기고, 가성 여유증 같은 경우는 가짜 여유증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유선 조직, 이 유선 조직이 실제로 과다 증식이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다 증식되어 있는, 실제로 유선 조직이 여자들처럼 커져 있는 경우를 진성 여유증이라고 하고, 반대로 가성 여유증 같은 경우는 좀 더 비만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 조직이 커져 있지는 않지만 가슴에 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자 가슴처럼 보이는 경우 가성 여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은 우리가 자가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유륜 있는 젖꼭지 아랫부분을 이렇게 만졌을 때 굉장히 단단하게 멍울이 한 밤톨 크기 정도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 유선 조직이라고 자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보다 정확히는 이제 유방 초음파라든지 병리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했을 때 유선 조직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저음형 에코라 그래서 약간 어두컴컴하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수술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유증 수술한 잡은 수술 직후 사진이고, 이 왼쪽 가슴에서 잘라낸 유선 조직, 오른쪽 가슴에서 잘라낸 유선 조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도 좀 섞여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 하얗고 물컹물컹한 이런 조직들은 유선 조직이고, 이런 것들을 실제 그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선 조직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갖고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를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했을 때 이런 가슴들이 커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장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성 호르몬 자체가 좀 분비가 많은 경우, 아니면은 성 호르몬 자체의 분비는 적당한데 이런 거에 좀 민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자들도 가슴 크기가 다른 것처럼 남자들도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여성 호르몬의 자극이라든지 분비량에 따라서 유선 조직 자체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과다 증식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던 아까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따라서 이런 유선 조직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이런 성 호르몬이 발달하고 우리가 이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이런 약물들,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탈모약이라든지 어떤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도핑 검사 같은 걸 할 때 쓰는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이런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고, 이런 스테로이드 자체가 성 호르몬의 이전 재료 물질, 우리가 전구체라고 얘기하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몸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이런 호르몬 과다 분비가 돼서 실제로 운동선수들 중에서 몸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 외에로 병적인 경우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장병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이런 여성 호르몬 자체가 좀 많아지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여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유증 원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은 우리가 사춘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여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타목시펜이라든지 이런 호르몬 분비 억제제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사용했을 때는 나비 효과처럼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하고요. 대부분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여유증 자체가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실제로 어떤 이렇게 말씀드렸던 약물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을 좀 줄인다든지 끊는다든지 아니면은 여유증의 원인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예방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유증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청소년기부터 발달해온 여유증 자체는 딱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여러 치료들이 이제 시도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골드 스탠다드, 그 기준으로 보이는 건 수술적 치료고요. 수술적 치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륜 밑에 미세한 절개를 통해서 가슴의 전체적인 지방 흡입을 하고 유선 조직을 최대한 다 걷어내는 쪽으로 수술이 되면
대부분 재발이 없을 정도로 다 완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재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질병 때문이라든지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걸 몸에 주사했을 때 생기는 이상 반응인 거지, 정상적인 과정에서 생겼던 여유증 같은 경우, 청소년기 발생했던 여유증 같은 경우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유증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비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여유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진정 여유증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자가진단뿐만 아니라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실제 진료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유선 조직이 커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수술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동안에는 격렬한 운동이라든지 몸을 많이 쓰는 일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좀 고된 일을 앞두고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제가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입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입대하기 한 달 전에 수술하면은 충분히 훈련소 입소하고 나서도 훈련 소화하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 여유만 충분히 두시면은 여유증 수술하고 나서 그런 여유증을 탈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유증의 원인이 되는 유선 조직이 왜 생기고 또 과다 증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